윤석열 한동훈 충돌 사태를 좀 분석해 보기 위해서 네. 조성식 기자님이 예전에 이제 검찰 관련된 취재를 많이 하셨고 경험이 많으시고 이래서 그 좀 노하우를 좀 들으려고 네. 예전에 이제 사회만 보시면 말씀을 많이 못 하시니까 이 자리에 모시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하는 그 조성식 기자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제 일기수 선배이십니다. 제가 해군 OCS 81차인데 80차시잖아요. 예. 예, 그냥 그렇다는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후배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죠. 하면 안 되죠. 선배시길 다행이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도 지금도 계속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지금 계속 회의를 뭐 대화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말 거치면서 계속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지금 분분합니다. 네. 조 기자님한테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게 일부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편에서는 이건 아니다 정말 정면 충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검찰 전문가로서 본인이 보시기에는 어떤 양상이라고 분석하십니까? 이제 그 뭐 약속 대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이 한동훈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게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정권이 이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만약 이렇게 이어진다면 예. 일종의 정권 재창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검사 권력의 재창출이자 거기에 대한 강한 경계심,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 이 자들이 이럴 자들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네. 예. 그리고 두 사람의 또 관계로 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약속 대련까지는 조금 좀 무리한 추측일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춰봐서 저건 있어요. 다만 저 이제 뭐 이따 또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윤석열 한동훈의 관계를 보면 두 사람은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할 사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이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천적으로.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예상하듯이 이거는 오로지 김건희를 두고 벌어지는 충돌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더 표현을 조금 더 하자면 네. 사실상 김건희와 한동훈의 미래 권력을 음. 두고 벌어지는 투쟁으로 봐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이지만 네. 한 발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실제 지금 실제적인 충돌은 겉으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충돌 양상이지만 실제적인 충돌은 김건희와 한동훈의 충돌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권력은 네. 하나고 예. 권력은 쪼개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권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충돌이 뭐 그렇게까지 고도의 일종의 그 뭐 공작이잖아요. 만약 약속 뭐 대련이라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옛날에 뭐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맞아요. 마치 그런 전두환이 거죠. 이걸 받아주면서 노태우를 확 키워줬듯이 근데 그건 정권 말기였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코너에 진짜 몰린 상황이고 예. 싶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은 뭐 아직 이제 정권이 지금 한참 이제 아직도 2년 안 지난 거 아니에요? 2년은 지났나요? 2년 지난 것 아직 2022년 5월에 5월에 취임을 취임했기 했죠. 때문에 예. 5월이 돼야지 2년이 2년이 되는 되는 거예요. 거네요. 예, 아직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지만 아직도 그러니까요. 2년도 안 지났어요. 진짜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죠? 그래서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예.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이제 사건이라고 일단 볼만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그런 발언을 하고 또 어쨌든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제지를 하지 않았을 때 대통령실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예측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속마음 모르겠지만은 나름 예상도 했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잘 때문에. 근데 또 저쪽에서도 아마 한동훈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 어떤 검사들의 어떤 기질, 검사들의 예. 특성, 잘 나가던 특수부. 잘 나갔던 특수부 네. 검사들,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고 자기를 모욕하는 걸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은 그 안에 워낙 뭐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그 뭐 김건희 씨하고 그 한동훈하고 카톡 주고받은 네, 뭐 그런 이런 것도 얘기 나왔지만 있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형수와 시동생 관계 비슷한 건데 아주 셋이 끈끈한 관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권력을 놓고는 이런 충돌이 이제 빚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예. 이게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검찰 권력이잖아요. 예, 검찰 그렇죠. 정권이고 이게 그러면 고려 시대 그 무인 정권 하에서 보면 그 칼잡이들이 서로 뭐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하잖아요. 이인자들끼리 싸우고 하는 일인데 제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지금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 근데 이게 파국으로 갈 거냐 또는 뭐 완전 결별 뭐 수준 저는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일전 좀 전초전 그래서 미래 권력을 두고 자 김건희 씨가 엄청 큰 야망을 가진 여자잖아요. 제가 뭐 이 얘기를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변에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김건희 씨가 단순히 이 정권의 그러니까 공동 어떤 그 경영자 내지 공동 운영자 차원을 넘어서 차기 권력을 내다볼 사람이다. 그래서 반드시 한동훈이 장관 임명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한동훈하고 언젠간 충돌이 벌어질 거다 권력 투쟁. 근데 좀 일찍 찾아온 거고 그 투쟁의 양상이. 근데 이제 양쪽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수습을 할지가 이제 관건이죠. 검사 한동훈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되고 나서 언론에 다시 노출되고 이러면서 이제 특유의 어떤 일명 깐죽거림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국회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입법부를 무시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태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검사 한동훈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오랫동안 쌓아왔고 특수 검사를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우리 조 기자님이 만약 한동훈 검사를 정의한다면 또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우리 저 국민에게 인식된 그 이미지가 상당히 뭐 적어도 이제 이전까지만 검사 윤석열까지 봤을 때 상당히 그 강직하고 뭐 소신 있고 뭐 또 나아가 정의로운 검사 이런 이미지를 이제 국민에게 인식시켜줬잖아요. 그 이제 결정적 계기가 뭐 다 아시는 대로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특검에 합류하면서 수사팀장으로서 맹활약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 수사하면서 뭐 MB 잡아들이면서 뭐 완전 영웅이 돼 버렸잖아요. 이게 뭐 진보 진영에서조차도 영웅으로 떠받드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렇게 워낙 화려하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이미지로서 또 검찰의 거의 뭐 역사상 아마 그 정도의 어떤 그런 명예라 할까 또 어떤 그 인지도 뭐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런 정도가 없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한동훈은 좀 가려진 면이 있어요. 일단 이제 후배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동훈은 사실은 이제 한동훈을 아는 사람들 검찰 내에서의 평은 수사 실력으로는 한동훈이 훨씬 낫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좀 거칠고 선이 굵은 스타일이라면 한동훈은 섬세하고 꼼꼼하고 아주 그 정교한 수사. 그러면서 나름 그 아주 강단이 있는. 그래서 한동훈이 이제 검사로서 사실은 검찰에서 어떤 기반을 닦게 된 그 계기는 노무현 정부 출범 전에 그러니까 2003년 초에 벌어졌던 그 SK 분식회계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게 이제 서울지검 그 형사구부에서 했는데 그때 형사구부장이 그 수사를 이끈 사람이 바로 박영수예요. 그 밑에서 이제 한동훈이 평검사였어 완전히. 근데 그때 이제 결국은 최태원 회장을 구속까지 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이 한동훈 검사가. 그래서 이때 그 특수검사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해 이제 2003년에 그 뭐 어떻게 보면 특수부 수사상 가장 그 성공했던 수사로 평가받는 그 이제 불법 대선 자금 수사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주도했던 그 팀에 이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때 SK 수사를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도 또 활약을 합니다. 윤석열하고 인연은 이제 거기서 시작돼요. 윤석열 검사도 지방에 있다가 스카웃이 돼요. 말하자면 SK SK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팀에 거기서 이제 처음 둘이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 뭐 그 수사가 워낙 성공적이어서 뭐 사실 뭐 그 수사도 조금 뭐 이런저런 뭐 또 말은 있지만 어쨌든
크게 그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예. 재벌과 정치권의 음성적인 그런 선거 때마다 벌어졌던 예. 음성적인 거래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됐단 말이죠. 예. 물론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렇죠. 저거였잖아요. 부담이 뭐, 됐죠. 많이 예. 뭐 대통령 측근 뭐 공신들 다 구속되고 네, 그랬었죠. 또 한나라당에도 엄청난 타격을 주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사가 컸고 검사 한동훈이 이제 성장하는데 예. 그리고는 이제 2006년 그 현대차 비자금 수사가 벌어져요. 그때도 또 윤석열 검사하고 또 한솥밥을 먹는데 이 검찰에서 이 수사 인연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사회에서는 좀 학연, 지연, 뭐 또 혈연 예, 뭐 이런 거 많이 그런 거 따지잖아요. 따지죠. 근데 검찰과 군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 플러스 그 이상으로 치는 게 바로 이 근무연이거든요. 예. 특히 검사들은 대형 수사를 얼마나 같이 어떤 걸 같이 했느냐. 아, 예. 예, 이게 아주 거의 동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조폭 집단으로 얘기하면 큰 싸움에 그때 누구 가담했어. 예. 어? 그러면 이제 누구 형, 누구 식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인연들이 이제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제 그 이미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또 현대차 정몽구 회장까지 구속을 하는데 그때도 같이 저거 하고 그다음에 뭐 그 론스타 수사 예. 이것도 또 같이 하고 다 큰 수사였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한동훈은 이제 그 바로 2016년이죠. 예. 박근혜 정부 말기 이제 이른바 그 국정농단 특검. 예, 그때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하면서 한동훈이 이제 그 밑으로 바로 예. 같이 가가지고 이때 같이 했던 검사들이 자그마치 20명이나 돼요. 현직 검사들이 파견돼 간 게. 예.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검찰의 주류입니다.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특검 때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박영수 특검이 물론 각광을 받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도 그걸 발판으로 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잖아요. 예. 그 화려하게 이제 외적인 면은 그런데 사실 실제 그 수사에서 봉을 많이 세운 사람은 한동훈이라는 게 이제 정평이에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아시다시피 대검 반부패 수장 부장 예. 이 옛날로 치면 대검 중수부장의 예. 그런 격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조국 수사를 진두지휘하잖아요. 이걸로 또 확 이제 뭐 예. 그래서 윤석열 사단의 그야말로 황태자 뭐 이런 식으로 검찰 내 지휘가 이제 확 굳어진 거고 그 다음에는 알다시피 이제 추미애 장관 들어서면서 이제 순환의 길을 걷죠. 고난의 길. 예. 그래서 한동훈은 윤석열 사단 예.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고난을 받았던 윤석열 사단의 어떤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그렇죠. 아이콘이 돼버렸죠. 예, 결론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서는 뭐 거의 상징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는 예. 이런 영예를 누린 뭐 이런 관계죠. 그래서 검사로서 한동훈은 뭐 윤석열에 비해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검찰을 아는 사람들은 또 아는 사람들은 한동훈이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검사로서의 실력은 인정하고 있다. 예.